네. 벤탄쿠르 부상 관련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벤탄쿠르가 지난 빌라전에서 네, 꽤 큰 부상을 또 당했습니다. 맞아요. 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대 그 매티 캐시라는 선수의 태클에 발목 부상을 좀 당했고 네. 굉장히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벤탄쿠르가 복귀해서 되게 큰 힘이었는데 이날 또 복귀해서 또 전반전에 잘했어요. 맞아요. 전반 경기 보시잖아요. 네. 한 30분 정도 뛰었는데 그 전반 초반까지는 토트넘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었습니다. 네. 이제 에메르송이나 벤데이스 위쪽에서 좀 중심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날카로운 패스도 공급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원에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벤탄쿠르 나가고 나서부터는 좀 흔들리긴 했죠. 맞아요. 네, 팀 자체가. 네. 벤탄쿠르도 뭔가 좀 뛰어보려고 네. 처음에 했는데 저도 그래서 저 정도면 약간 타박이라서 순간적으로 아파서 뛸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네, 경기를 보면서. 네. 근데 결국 이제 주저앉더라고요. 네. 현재 매체 소식으로 봤을 때는 한 2월 중순? 네, 그 정도에나 좀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벤탄쿠르 부상 일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지난 시즌부터 한번 살펴보면 월드컵에서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월드컵이 12월,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있었는데 12월 달 가나전이었죠. 그러니까 최종전? 가나가 우리랑 붙고 나서 네, 그렇죠. 최종전에서 이때 내전근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네, 못 나온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복귀 후에 2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이제 맨디 압박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했고 그때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판 손상이 있어서 굉장히 큰 부상으로 오래 장기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인대랑 반월판은 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 가비도 그렇고. 그렇죠. 가비랑 거의 케이스가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가비도 딱 이렇게 증상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벤탄쿠르도 네, 같은 증상으로 굉장히 한 8개월, 9개월 넘게 재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복귀를 했죠. 그렇죠. 한 추가 시간만 뛰었죠. 네, 그렇죠. 한 1분, 네, 출전 시간 1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추가 시간만 딱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체크를 조금씩 했습니다. 11월 6일 첼시전 그리고 11일 열렸던 울버햄튼전에서는 26분, 27분씩 소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루과이 대표팀 간다고 바로 이제 복귀를 해서 말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약간 걱정도 많이 했고. 이제 부상 이제 막 복귀한 선수이고 출전 시간도 아직 한 번도 선발로 뛰지 않았는데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또 머니까 남미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교체 출전해서 28분 동안 뛰면서 좀 승리를 도왔었고 볼리비아전에서도 86분을 뛰었죠. 이때 이제 오랜만에 진짜 몇 달, 한 9개월? 그렇죠. 네, 만에 선발로 뛴 거일 거예요. 네. 레스터 시티는 이후에 이제 선발로 뛴 경기였는데 이날도 86분 뛰었으면 거의 이제 풀타임 뛰었으니까 이제 몸 상태가 거의 올라왔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곧바로 토트넘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을 당해서 내년 2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벤탄쿠르가 뭐 지난 시즌에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일 때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선발로 복귀해서 괜찮은 활약을 보이던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벤탄쿠르 입장에서도 사실 아쉬움을 떠나서 굉장히 화날 만한. 그렇죠. 그 일입니다. 경기 후에 쿨루스텝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벤탄쿠르가 매우 화났다고. 네. 이제 옐로 카드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태클이었다. 근데 이날 이제 퇴장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쨌든 옐로 카드로 끝이 났고 동료들은 일단 벤탄쿠르도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 굉장히 뭐 실망스럽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가뜩이나 부상자도 엄청 많은데 벤탄쿠르까지 나가니까. 네. 토트넘의 뭐 부상이나 뭐 징계 뭐 이런 상황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메디슨과 판더벤은 그렇죠. 발목이랑 햄스트링 첼시전에서 당했었죠. 나는 그래도 빠졌었고 그리고 정말 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가 페리시치. 뭐 이번 시즌 복귀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완전 부상을 당했고 십자인대죠 여기도. 네. 솔로몬은 반월판. 그러니까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이번에 부상을 당했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외에도 뭐 세세뇽이라든가 애슐리 필립스의 부상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진짜 애슐리 필립스는 대안으로 오히려 생각하면서 이제 끌어온 뉴스였는데 이제 그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는 이런 악재니까 진짜 너무 불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사실 약간의 그 이슈가 있거든요. 몸 상태 이슈가. 계속 있죠. 네. 네, 우도기도 햄스트링도 뭐 계속 안 좋은 상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많으면 또 햄스트링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로 쪽이 로메로가 이제 맨시티 전까지 못 나오고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1월에 아주 중요한 세 선수가 빠집니다. 네. 네.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좀 대륙별 그런 큰 대회가 열리는데 일단 아시안컵 있죠. 아시안컵 하면 손흥민 선수 빠지죠. 네. 그리고 네이션스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수마 그리고 사르 올 시즌 중원 주전으로 계속 책임졌던 두 선수가 아예 통째로 빠집니다. 이 기간을 보니까 네이션스컵은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그리고 아시안컵은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인데요. 아시안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우승 적기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승까지 간다고 결승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한 달을 거의 온전히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비스마, 사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월 중순부터 2월 뭐 한 2주까지는 최소 2주 정도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비수마와 파페사르의 국가들도 그 조별리그 탈락할 전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영입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스쿼드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 3월 되면 매번 잘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아시안컵에 만약에 우승하면 오히려 흐름을 탈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이게 피로도가 좀 누적이 돼서 좀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3월을 또 잘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토트넘 이제 향후 일정들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12월에 말씀드렸다시피 7경기입니다. 네, 7경기가 있고 근데 1월에는 보니까 오히려 경기 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1월 15일에 맨유전 어웨이 경기가 있고 1월 31일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가 브렌트퍼드전, 홈에서 치는 브렌트퍼드전.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2월 4일에 에버턴전 이 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3경기밖에 없어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시안컵 끝나는 일정을 보면 2월 10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후에 바로 뭐 복귀를 할까요?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브라이턴전이나 이제 울버햄튼전이 아마 복귀 시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 2월 18일에 열리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지금 1월 일정을 1월 15일, 1월 30일 이렇게 있길래 그럼 나 일이 좀 적을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아시안컵도 그렇죠. 우리 아시안컵 때 여기 앉아 있어야죠. 어디를 가려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토트넘 일정이 이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맷 캐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많더라고요. 네.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지금은 울브스에 있는 맷 도어티도 한창 잘하던 와중에 캐시가 담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담그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죠. 이날도 굉장히 발목을 보고 거의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선수들은 동업자 정신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에메리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캐시가 어쨌든 흥분해서 태클도 했고 옐로우 카드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빼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위험한 플레이를 한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입중계 때 그 캐시를 향해 노래 헌정곡을 띄워드렸죠. 그래서 빅뱅의 더티 캐시. 더티 캐시. 네. 더티 캐시를 헌정곡으로. 진짜 더티 캐시네. 네,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담거 이런 말 네. 조기축구 대회에서는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전 조기축구 대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해요.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제 막 기술 좋은 선수들한테 보통 이렇게 거치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렇게 담그는 식으로. 물론 저도 FM에서 게임으로 할 땐 얘네가 캐릭터잖아요. 네이마르 상대로 하면 태클, 거칠게 뭐 이렇게 해놔요. 네. 네. 게임에서는 해도 돼.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쵸. 로메로도 과격하긴 하죠. 로메로도 많이 과격. 그날 퇴장 나갈 때도 솔직히 말해서 이전 상황에 퇴장 당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겨우 피했었는데 그거를 못 참고 또 바로 하더라고요. 나 하나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건 그런 거는 진짜 고치기가 할당량인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거친 태클을 나는 한 2-3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토트넘의 벤탄쿠르 부상 소식을 비롯해서 토트넘 부상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